우선 해외연수는 처음으로 제가 해외여행 가본 거라 가지고 일단 학교에서 가니까 크게 학술적인 건 없더라도 관광을 가면서 여러 가지 경륜을 넓힐 수 있었고 중국의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서 이국적인 새로운 생활을 보면서 나름대로 저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는 그런 경험이었었고요. 포스트 이공계학과 부터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1년에 2차례씩 포스트에서 이공계 학생들 학교 3년씩 추천받아서 선발을 해서 선발된 학생들이 합숙을 같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해요. 2박 3일 동안. 그렇게 2박 3일 동안 뭐 가고 싶은 과를 학과 체험을 해볼 수 있고 동아리도 동아리 체험을 해볼 수 있고 또 같은 조를 편성된 친구들과 여러 가지 게임 일단 학과 대표이니까 약간 머리 쓰는 게임 이런 걸 많이 해봤었는데 학과 탐험에서는 학과 탐험에서는 제가 관심 있던 과를 한번 가서 수강 청강을 해봄으로써 아직 완화했던 제 진로 2학년 때잖아요. 막갈 이과 와서 한 학기를 지낸 그런 저의 진로를 결정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이과에서는 이런 걸 배우는구나. 이과에서는 이런 실험을 많이 하는구나. 이과는 이런 위주구나. 이런 걸 많이 배울 수 있었고 또 같이 또 활동을 많이 했었다고 했는데 전국에 있는 이공계 학교, 이공계에서 전부 추천돼서 선발된 학생들이 아주 우수한 학생들은 말이에요. 그런 학생들하고 많이 친밀해지는 그런 경험이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인맥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수능 끝나고 연락해보니까 다들 아주 괜찮은 대학이어가지고 서로 뭐 많이 만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이런 체험 활동들은 독서와 마찬가지로 꼭 고등학교 때는 솔직히 수능 같은 거 공부하면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를 지내면서 이런 체험활동 아니면 대회를 한번 참가해보는 아주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거랑 잘하는 거랑 관련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제가 아까 책 읽기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책은 저희 할 수 없는 것을 많은 것을 간접 경험으로 상식과 배운 지식을 넓혀주는 건데 이렇게 넓어진 상식과 배운 지식을 토대로 다른 친구들과 다양한 주제 그냥 정말 제가 이공계여도 저랑 관련된 그런 주제까지 저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고 그렇게 서로 설득하고 그런 과정에서 사고력도 높아지고 그리고 또 이런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저의 재능 저의 암기력이라든가 아니면 약간 공부하는 데 이해력 같은 게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이런 거랑 한번 같이 있으니까 이런 것이 토대가 돼가지고 저희 공부에 바탕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지금 거의 진로가 확실한 편인데 솔직히 저도 진로를 이렇게 빨리 결정한 건 아니고 딱 이렇게 대학 원했을 때까지도 아직 확실하게 정한 편은 아니었지만 일단 저의 진로의 시작은 초등학교 때 책을 읽으면서 나 과학 같은 게 너무 재밌다. 딴 역사 같은 것도 재밌지만 과학은 뭔가 나아가는 게 있어서 아주 저에게 많이 와닿아가지고 나는 과학자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중고등학교 지나면서 과학책 같은 거 많이 읽어보고 아까 말했듯이 뭐 여러 가지 캠프나 참 같은 것도 많이 해보니까 특히 과학 중에서도 어떤 분야가 나한테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기차가 되는 거죠. 그렇게 최종적으로는 가치관적으로는 남에게 도움되는 사람이고 아래에서 저의 적성과 재능을 살리는 뭐 교수나 연구원 같은 게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런 식으로 결정하게 됐어요. 이런 고민은 딱 고등학교 때 원서 쓰면서 고민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 과 결정하는 것도 이과 문과조차도 결정하지 못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꼭 미리 결정을 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여러 가지 고민도 해보고 이 직업이 내가 한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의사를 하고 싶은데 내가 의사를 한다면 어떤 걸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직업 탐색이라든가 좀 다양한 고민을 한 번씩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제가 되고 싶은 것이라는 꿈과 함께 또 저는 아까 친구들처럼 여러 가지 준비를 해보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세계 일주라든가 우주여행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제가 가고자 하는 분야에서 이름을 남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업적을 남기는 것
하는 최소한 이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독서라는 게 간접 경험을 통해서 저에게 기본적인 지식을 주고 또 저에게 지도를 결정하는 식으로 하고 제가 생각하는 힘을 그러니까 공부하는 데 가장 기초적인 바탕을 깔아주는 그래서 이게 아주 가장 좋은 남들과 차별화되는 그런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어제 왔었던 한 강사분은 할머니가 막 강제로 일주일에 2번씩 모셨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솔직히 가급적 자기가 좋아해서 인식을 더 좋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못해도 분야를 그렇게 크게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해서 꼭 많은 양의 접수를 할 수 있었으면 애들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공부는 솔직히 공부를 하는 걸 누가 그렇게 좋아하겠어요. 좋아서 공부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하기는 싫지만 그래도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부를 잘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좀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의사가 되고 싶으면 의대를 갈 수 있는 성적이 돼야 되니까 공부는 그런 선택권을 넓혀주는 거고 또 성적이 좋다는 것은 남들보다 그 선택을 우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학에서 꼭 뽑는다든가 그런 시험에서 우선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우선권도 주고 그리고 또 우리의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성격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성적 같은 게 저희 발목을 잡으면 안 되니까 그런 데 있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쉽고 부모님이 하는 것 중에 부모님이 우리한테 가장 바라는 거잖아요. 솔직히 부모님이 저희가 지금 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좋은 대학에 가서 딱 집에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 무슨 대학 합격 이런 플랜카드를 걸어주면 돈이 얼마나 벌어졌어요. 저도 딱 방향에 딱 서울대학교랑 카이스트 합격했다고 플랜카드 많이 걸렸었는데 그때 참 부모님이 좋아하셨더라고요. 부모님들도 딱 자녀분이 뭐 서울대학교, 명문대학, 뭐 서울대, 연대, 이런데 명문대학 합격하면 참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공부를 어쩌면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보면 좀 약간 부담이 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저는 피할 수는 없으니까 즐긴다는 그런 입장에서 항상 즐기면서 항상 즐기면서 학교 생활을 하려고 했고 다른 친구들은 막 새벽 2, 3시까지 하고 막 가끔 시험 성적이 안 나오면 막 울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그런 좌절이나 그런 시련을 겪기보다는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충분한 수면 시간, 뭐 운동 이런 거 자기관리를 통해서 세상 공부를 즐기면서 할 수 있으라고 노력했어요. 일단 여기까지가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은 다음 강사분이 얘기해 주시고